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어린이 9명이 탄 통학 차량이 다리 밑으로 추락했습니다. 농수로에 떨어져 있는 어린이집 통학 차량. 소방관들이 손전등으로 차량 주변을 비추는데요. 어제 오후 5시 30분쯤 경기도 김포의 한 교차로에서 통학 차량이 트럭과 충돌한 뒤 다리 밑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을 운전한 어린이집 원장과 어린이집 교사, 어린이 9명 등 모두 11명이 다쳤으나 부상이 크진 않았는데요. 탑승자 모두 안전띠를 메고 있어 큰 피해를 모면한 겁니다. 사고 당시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경찰은 트럭과 통학 차량 가운데 어느 쪽에 과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술집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한 무리의 일행이 술집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 일행은 황급히 밖으로 빠져나오는데요. 곧이어 도착한 경찰관들이 술집 주변을 샅샅이 뒤집니다. 지난달 20일 경남 통영의 한 술집에서 몰래카메라 범죄가 일어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놀란 여성이 소리치자 범인은 그대로 도주했는데요. 하루 만에 붙잡힌 범인은 다름 아닌 현직 순경이었습니다. 이 순경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호기심에 충동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해당 순경의 직위를 해제하고 불구속 상태로 또 다른 범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명 배우들이 2년째 드라마 출연료를 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한 언론 매체는 KBS W 드라마 당찬 우리 동네의 일부 출연진들이 2년째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한 출연진은 배우 김광규, 이한휘 씨 등이었고 미지급 액수는 1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드라마의 제작자는 종영 후 곧 정산하겠다며 일정을 미뤘지만 현재까지도 출연료는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에는 KBS 키즈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가수 이특 씨가 6개월간 출연료를 받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방송가의 출연료 미지급 사태가 또다시 불거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해경 지휘부들에 대한 구속 심사가 열렸습니다. 저로 인해서 유가족들의 그 아픈 마음이 조금이라도 달래질 수 있다면 저는 오늘 그 법원의 결정을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오늘 오전 김석균 전 해경청장을 비롯해 해경 전직 간부 6명이 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참사 당시 현장 정보 수집이나 구조 협조 요청 등 초동 조치를 제대로 지시하지 않아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관련 문건을 조작한 정황을 포착하고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도 영장 청구서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전직 간부 6명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는데 영장 실질심사에 유가족 대표가 출석을 했군요. 그렇죠.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 영장 실질심사에는 원래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다만 피해자 등 이해관계자가 재판부의 허가에 따라서 방청을 할 수가 있거나 참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방청을 신청을 했는데 방청을 허가하진 않고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줬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 대표를 출석시켜서 이 재판 과정에서 영장실질심사 재판 과정에서 의견 진술하는 걸 허용했고요. 전 과정을 방청하는 것은 그 부분은 좀 불허를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기무사의 사찰 의혹을 제기했는데 유가족들의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개인적인 부분까지 사찰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무사는 이 지지난해 해체됐습니다. 지금 이 8월부로 해체됐고요. 지금 그게 군사안보지원 사령부로 바꿔서 거듭나 있는 상황인데 당시 기무사가 참모장을 TF 팀장으로 해서 이 세월호 참사의 유가족들, 실종자 가족들을 6개월간 사찰한 내용인데 그 내용이 기가 막힌 게요. 개인 통장 사본이라든가 주민등록증의 사진도 다수 확보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주변을 얼마나 탐문하고 다녔는지
어떤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지, 또 밤에 술을 먹고 화를 내는지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적혀 있고, 아유. 더 나가서 제가 깜짝 놀란 건 구강청결제 대신에 주겸을 달라 뭐 이렇게 요청한 매우 개인적인 세밀한 취향까지도 조사를 했으니 네. 우선 군이 민간인 사찰을 하는 게 언제적 시절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그것도 피해자와 희생자의 가족들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는 건 참 이게 어떻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 유가족 입장에서는 이제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거죠. 경남 통영에서 현직 순경이 술집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 촬영을 하다 덜미를 잡혔는데 네. 범행이 발각되고도 뭐 태연하게 술을 먹었다면서요? 이 사람은 아마 이 범행 현장에서 칸막이 뒤에서 휴대폰만 손으로 올려가지고 촬영을 했기 때문에 피해 여성이 자신을 보지 못했을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태연히 돌아와서 일행들하고 같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아마 촬영한 영상은 삭제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이제 그 주점을 떠난 걸로 보이는데요. 이 사람 2018년도 4월 달에 경찰 들어온 사람. 그러네요. 예. 그러면 아직 15기간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 경찰은 원래 교육을 마치고 나면 일선 파출소에 배치하고 나서 1년 동안 15기간을 둡니다. 그 15기간에서 무난히 통과해야지 정식으로 임용을 해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이 사람은 정식 임용된 사람도 아닙니다. 예, 예. 이런 사람이 이 경찰관이 이런 그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예. 요새 뭐 경찰 공무원들에게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15기간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상당히 뭐 중징계 받지 않을까 싶은데